자, 일단 귀는 있잖아. 크게 두 개 감각을 담당한다. 일단 소리를 듣는 청각. 그러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평형 감각. 알지? 근데 평형 감각은 두 가지로 또 나눠져. 회전 감각과 위치 감각. 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가. 알지? 자, 일단, 자, 우리 귀의 구조를 보는데,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맨 바깥쪽에 이제 요 부분 있지.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여기 이제 귀바퀴라고 그래. 그러면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 음파라고 하죠. 음파. 파동이 있대. 음파. 그 소리를, 자, 여기서 모아. 그래서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귀바퀴. 귀바퀴. 그래서 소리가 이제 이렇게 막 들어가. 그럼 이제 귀바퀴가 모으면 이제 여기 이제 귓구녕으로 들어가겠지. 그 귓구녕이 바로 뭐냐면 귓구녕이 웨이도야, 웨이도. 귓구녕. 여기 있잖아, 구멍. 여기 웨이도라고 그래, 웨이도. 그래서 귓바퀴하고 고막 요 사이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뭐야, 귓밥이라고 하나? 기지가 이제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요런 식에서 웨이도, 그러니까 귓바퀴에서 모은 소리가 이제 음파가 이렇게 웨이도로 이렇게 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여기 얇은 막이 있어요. 막. 그래서 여기 이제 고막이라고 그래요. 고막. 그렇지? 그래서 요 소리가, 자, 요 소리 이제 음파가 가면서 고막을 퉁 하고 치면서 진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 뭐냐면은 요 소리의 음파를 증폭시킨다는 거지. 증폭. 그러니까는 이 파동을 더 크게 만드는 거야. 파동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막이야, 고막. 그래서 고막을 통해서 이제 요 진동하고, 그래서 이제 진동된 소리가, 자, 조금 더 이제 증폭이 되겠지. 근데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들을 만큼의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요 부분이 있어, 여기가. 자, 귀속뼈. 귀속뼈. 그래서 이 귀속뼈는 고막의 진동을 훨씬 더 크게 증폭시킨다. 그래서 증폭된 소리는, 자, 어디로 가냐면은, 자, 요렇게 갑니다. 바로 달팽이관이에요. 달팽이관. 알지? 그래서 달팽이관은 그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뭐야? 청각세포가 있다. 그러니까 청각세포가 있으니까 얘는 누구랑 연결된다? 청각신경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청각신경으로 연결되고, 자, 청각신경은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돼? 뇌로 전달할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소리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요 청각이 형성되는 과정. 자, 소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뭐야? 귓바퀴. 귓구녕이 웨이도에 가서 고막을 텅 하고 칩니다. 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고막에서 귀속뼈로 가면서 요 소리가 증폭이 되는 거죠. 증폭이 되면서, 자, 달팽이관. 달팽이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달팽이관이야. 달팽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래서 달팽이관에 뭐가 있어? 청각세포. 그리고 나서 청신경, 뇌.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치? 그래서 청신경 밑줄 치고 여기가 뭐야? 감각뉴런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감각뉴런. 자, 됐니? 그래서 소리가 형성이 된, 청각이 형성되는 과정은 소리, 귀바퀴, 웨이도, 고막, 그 다음에, 자, 귀속뼈. 옛날엔 저기를 총속골이라고 불러요. 총속골. 옛날 용어는 총속골인데, 자, 지금 이제 그냥 귀속뼈라고 얘기하고요. 골이 뼈 골자거든. 우리가 골다공증 할 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그 과학 용어가, 한자어가 되게 많아. 한자어가.
옛날에 한자로 된 단어들 굉장히 많이 썼어. 왜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그치? 일본도 한자를 썼잖아. 우리나라 자체도 또 한자를 많이 썼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단어의 뜻 자체, 단어의 용어 자체가 약간 일본식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자꾸 이제 해마다 바뀌면서 자꾸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식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미국식 교육과정으로. 그래서 그 미국식 교육과정을 하는 게 지금 너희가 배우는 교육과정이 미국식 교육과정과 거의 근접해.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막 완전히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교 학점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목도 이제 뭐 물원, 화원, 물투, 화투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래서 고2 때는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식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는 용어랑 너희들이 아는 용어에서 차이가 많이 나. 알지? 그래서 요 기속뼈인데 예전에는 청속골이라고 했어, 청속골. 그래서 이 기속뼈에서 이제 진폭이 된 소리는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면서 청세포, 자, 우리가 이제 원래 청세포, 청신경이라고 그랬는데, 청각세포, 청각신경, 이렇게, 네. 그래서 청세포, 청신경. 이게 난 좀 편해. 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청각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런데 우리 귀는 청각뿐만 아니라 뭘 하고 있다? 회전 감각과 위치 감각을 포함한 평형 감각이야. 평형 감각. 그래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 방구리관하고 전정기관입니다. 맞죠? 그래서 자, 요렇게 세 개의 방구리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돼 있고, 자, 요게 이제 막 달팽이처럼 돼 있지. 그럼 여기가 이제 달팽이관이면 달팽이관은 이제 청각을 담당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반고리관. 근데 반고리관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세 개의 반고리관. 그래서 이제 어떤 용어는 세 방구리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 알겠지? 세 개의 방구리관.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바로 전정기관이야. 맞지? 자, 일단 자, 요 방구리관은 있잖아. 방고리가 요 고리 있잖아. 요 안에 림프액이라는 액체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코끼리코를 할 거야. 회전하겠지. 그럼 그 회전 방향에 따라서 요 림프액이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맞지? 그러면 요 방구리관 안에는 자, 요렇게 해서 털 같은 것들이 있어. 털 같은 것들이.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모가 있잖아. 그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면 이 선모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림프관이 이렇게 림프액이 이렇게 도니까 얘네들은 그에다 부딪혀서 이렇게 휘어버려요. 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휘면서 이쪽으로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지. 그럼 이쪽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코끼리코 해서 한 10바퀴 돌아간 다음에 딱 멈췄어. 그리고 앞을 딱 보면 어떻게 돼? 내가 일로 돌았으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이지. 왜? 멈춰도 관성 때문에 이 림프액은 계속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선모는 계속 림프액하고 부딪히면서 이런 식으로 휘겠지. 휘니까 나는 멈춰도 내 귀에 있는 방구리관에서 계속 돌다 보니까 이 선모가 계속 이렇게 툭툭툭 그러니까 이쪽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내 몸은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딱 멈추면 어떻게 돼? 이렇게 뱅글뱅글 도니까 내 몸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걸어가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새 방구리관이 우리가 회전 감각, 바로 회전 감각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회전 감각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해됐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 멈췄으니까 얘는 이제 관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도는 속도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툭 치는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시간 지나면 이제 멀쩡해지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전정기관은 뭐냐면, 우리 이제 얘를 위치 감각이라고 그래요. 위치.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위치라는 거는 몸의 기울어짐을 얘기해요. 몸의 기울어짐. 그러니까 내가, 자, 우리한테 앞으로 이렇게 돼서, 내가 앞으로 기울어졌네? 이걸 느끼는 게, 자, 요게 전정기가 요게 확대 딱 시키면은 요게 벽면에 얘도 이런 식으로 손모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액체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 왔다가 얘가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아,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내가 몸이 기울어짐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전정기관에서는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몸의 기울어짐을, 그 위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자이드로 탔어. 갑자기 뚝 떨어져. 그러면 이쪽으로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걸 이제 느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지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러한 세 방고리관하고 전정기관 우리 몸의 평형 감각과 관련이 돼 있다. 자, 평형 감각. 자, 그래서 방고리관은 회전 감각, 전정기관은 위치 감각.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평형 감각은 청각세포가 아니라, 청각신경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신경은 평형 감각 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신경 경로로 간다는 얘기지.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평형 감각 신경. 자, 이거는, 자, 청각신경이 아니란 거지.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청각과 평형 감각의 신경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없는 게 귀인두관이에요. 예전에는 얘를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했어. 유스타키오관.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고막 있고, 자, 고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안쪽 있지. 안쪽 있지. 그래서 여기, 자, 요 부분을 유스타키오관, 귀인두관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몸 안쪽이니까 이쪽으로 압력이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압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 여기에서는 밖의 압력과 우리 몸의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요 고막 있죠? 자, 이 고막은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양쪽에서 미는 힘이 같으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 그럼 밖의 기압이 낮아지잖아. 자, 낮아지니까 밖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안의 압력이 더 크지. 그래서 이 고막이 이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돼. 자, 볼록하게 되니까 밖에 소리가 들어와서 얘를 딱 치잖아. 그럼 진동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미는 힘이 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진동이 덜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돼? 먹먹하게 들린다. 먹먹하게 들리고, 애기들은, 자, 요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괜찮지만, 성인이나 되면. 근데 애기들은 좀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제 가면 애기들 막 귀 아파서 막 울잖아. 그치? 바로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코 잡고 팍 풀면은, 순간적으로 이 압력을 낮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볼록했던 게 이게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갑자기 어떻게 돼? 선명하게 크게 들린다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 알겠죠? 바로 이런 것들. 그것을 이제 압력 조절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귀인두관입니다. 귀인두관. 그래서 고막 안쪽, 우리 몸과 바깥쪽 대기압의 압력을 같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귀인두관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보고 판단해야 돼. 그림 위치 정확하게 보고, 자, 판단해 줘야 된다. 알겠지? 자, 위치 정확하게 잘 보고, 자, 특히 방고리관, 전정기관, 달팽이관, 자, 꼭 그림 요거 잘 나오니까 확인. 그 다음에 귀인두관, 우리 몸과 밖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하는 거. 다른 말로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부르는데,
귀 인두관. 그래서 그 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나오지. 자, 평형감각, 전정기관과 방구리관이야. 기울기, 즉 위치 감각, 방구리관, 회전감각.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 여기가 이제 달팽이관이야. 자, 3개 방구리관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안에 림프액이라는 액체가 있어서 회전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가 바로 전정기관. 그래서 우리 몸의 기울어짐. 그래서 방구리관과 전정기관은 평형신경감각. 자,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대뇌하고 이 평형감각은 대뇌와 소뇌로 연결이 됩니다. 청각은 대뇌로밖에 안 가요. 맞죠? 근데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는 대뇌도 하지만 소뇌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뇌에 대해서 싹 다 배울 거야. 다 나오게 돼서. 자.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그림인데 내가 따로 그냥 집어넣은 거야. 따로 집어넣어 준 그림이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 정지 상태일 때 이렇게 감각모 세포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감각모 세포가 있는데 자, 몸이 회전하면은 요 안에서 이제 림프액이 돌잖아. 그럼 감각모가 툭툭툭 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회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방구리관에서. 그치? 자, 그 다음에 전정기관 안에도 이렇게 감각모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감각모 세포 사이 이석이라는 약간의 자, 돌처럼 생긴 것이 채워져 있어. 그래서 만약 요게 염증이 생기잖아? 그럼 우리 몸의 균형을 못 맞춰. 이석증. 알지? 그래서 어지럽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고, 그랬을 때, 자, 이게 수평 상태에 있는데 몸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 이석이라는 돌이 지나가면서 이 감각모 세포를 민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요 감각모 세포 이렇게 휘어버리잖아. 이석이 이렇게 가면서. 그치? 그러면서, 아, 몸이 기울어졌네?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원 상태로 오게 되면 다시 이석이 원래대로 와서 감각모 세포를 똑바로 세우는 거야. 근데 요게 염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니? 이 이석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몸이 기울어져도 이 감각모 세포가 어떻게 돼? 불규칙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몸의 회전, 아니, 우리 몸의 균형이 안 잡혀버리는 거야. 자, 바로 이제 요런 원리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청각입니다. 자, 별거 없어. 자, 이제 우리 코하고 혓바닥 보자. 혀, 후각하고 미각. 자, 일단 우리 후각부터 볼게요. 후각. 자, 코 안에는 이제 일단 후각신경은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야. 알지? 그래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그래서 우리 코 안쪽에는 자, 후각 상피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점액, 왜냐면 우리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액이 있고, 자, 이 점액이 이게 이제 점액이 좀 더 끈적끈적 더 많아지면 그게 콧물이 되는 거야. 맞지? 항상 이제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 돼. 근데 건조한 상태면 점액이 말라버리잖아. 그래서 코가 막히고 코가 막 말라가지고서 막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후각상피는 점액으로 덮여 있고, 후각세포, 즉, 냄새를 느끼게 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세포층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후각세포, 후세포,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거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딱 후각세포를 자극하는 거야. 그럼 자극하게 되면은,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돼? 후각신경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뇌로 전달한단 말이야. 그냥 후각상피에서 후각세포에서 기체상태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알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후각신경, 기체상태 화학물질, 후각세포, 후각신경, 뇌. 알지?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후각 있잖아. 하나의 특징이 있다. 후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피로 감각이야.
그러니까 피로 감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자극이 계속 가해지잖아, 냄새가. 그러면 이 후각세포가 그 피로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이게 역치라는 것이 있어. 역치라는 것이 있어. 자, 역치라는 거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최소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그래. 알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극 가할 거야. 안 아파, 그치? 아파! 그럼 이 자극이 역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자극이 역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느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야.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자, 그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의 양이 있을 거야. 농도라든가 양이 있을 거야. 그 어느 정도의 양이 있을 때, 돼야 우리가 그 냄새를 맡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이런 거지. 집에 와서 이제 아침에 딱 학교 갈 때, 탁탁 해서, 자, 향수를 뿌렸어. 그럼 처음에 뿌릴 때 어때? 향수 냄새 확 나거든? 그럼 나는 이제 계속 걸어가면서 학교 가는 동안, 생활하는 동안 계속 향수 냄새 내 콧구녕으로 들어와서 내 후각세포를 계속 툭툭툭 칠 거야. 그럼 후각세포는 계속 이제 어떻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자, 이 역치값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자극, 이만큼으로 냄새를 맡았는데 이제 이 자극으로는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냄새가 안 나죠? 근데 딱 갔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이거 옆반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와가지고, 야, 너 향수 뿌렸니? 막 냄새 좋다.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걔는 그 처음 맡았으니까 상관없지. 그 하루 종일 걔랑 붙어서 다녀봐. 그럼 걔도 이제 향수 못 맡아요. 왜? 걔도 피로해지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피로 감각이다. 그래서 더 냄새를 맡으려면 더 강한 자극. 그래서 다시 향수를 또 뿌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 이걸 피로 감각.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냄새를 못 맡게 됩니다. 자, 역치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후각이 그래. 후각이. 알지? 그리고 우리가 통각은 자, 이런 것도 있어. 처음에 되게 세게 맞아. 그 다음에 얼얼한 상태잖아. 안 아파요, 그 다음부터. 그런 것도 있어. 그치? 어쨌든, 자, 그거는 이제 신경,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 찬물에 손을 딱 집어넣고 났을 때 약간의, 그전이면 그냥 이만한 그때 통증을 느끼는데, 자, 이게 찬물에, 아주 차가운 물에, 얼음물에 손 집어넣고 뺀 다음에 거기에 딱 하면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자, 그거는 피로 감각이 아니야. 신경이 순간적으로 마비가 된 거야. 온도에 의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후각의 가장 특징은 후각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에도 냄새를 맡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자극이 지속이 되면은 피로해진다. 즉 역치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냄새를 못 느낀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후각의 피로 감각이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우리 미각이야. 맛. 자, 우리 혀에는요, 자, 돌기가 있잖아요. 그치? 돌기. 자, 그 표면에 있는 돌기를 유두라고 그래. 유두. 그치? 이상 생각하지 마. 유두야. 자, 혓바닥에 있는 돌기를 우리가 볼록볼록 솟은 유두야, 유두. 자, 그리고 나서 그 유두 안에, 유두 옆에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돌기가 있고, 자, 요 양쪽에, 자, 맛을 느끼는 맛세포가 모여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어요. 여기서 왜 맛세포야? 그냥 미각세포인데? 맛세포래, 맛세포. 자, 용어 바뀌었어. 맛세포야, 맛세포. 집에 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봐. 맛세포 하면 거의 못 알아들을 거야. 미각세포 하면 알아들을 거야. 알지? 그래서 이런 맛세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확대시키면은, 자, 여기가 이제 맛세포가 있죠?
그쵸? 맛세포가 이제 여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니까 여기는 세포핵이 있겠지. 그래서 액체 상태 화학물질이야. 액체 상태 화학물질. 그러니까는 사탕을 혓바닥에 대면 봐도 단맛이 느끼니 얘가 녹아야 단맛이 느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됐을 때 그 액체 상태의 자극을 받아서 자, 이 맛세포에서 그걸 느낀 다음에 미각신경으로 전달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뇌에서 아, 이게 단맛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 상태 화학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되고 유두 옆에는 이제 맛봉오리라고 해서 맛봉오리. 아, 진짜 왜 단어를 왜 진짜. 자, 유두 옆면에 있는 맛봉오리에서 맛세포가 있으니까 액체 상태 화학물질 맛봉오리의 맛세포 미각신경. 아, 그럼 또 맛신경이라고 하지 왜 또 미각이라고 그랬어? 그치? 이거 되게 웃겨. 그럼 미각세포라고 하지 왜 맛세포라고 그래? 그 맛세포에서 얘는 맛신경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또 왜 또 미각이라는 표현을 썼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쨌든 그렇대. 조심. 그래서 자, 이게 뇌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거야 미각을 예전에는 있잖아. 이렇게 해서 혓바닥 그려놓고 뭐 신맛의 위치, 짠맛의 위치, 단맛의 위치, 쓴맛의 위치 막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없어졌어. 아, 나 이렇게 배웠다니까 옛날에. 옛날에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나 처음에 할 때 수업할 때 이렇게 해서 가르쳤었어. 이것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보면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자,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 네 개가 기본 미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하나가 이제 더 포함이 됐다. 그렇지. 감칠맛. 자, 감칠맛을 느끼고 싶으면은 집에 미원 있지. 또는 이제 막 그거 있잖아. 그 코인으로 된 거 막 육수 이제 맛 내는 거. 다시다. 다시마. 그 맛이 감칠맛이야. 그 맛이 감칠맛이야. 그러니까 우리 MSG 맛이 감칠맛이라고 생각하면 돼. MSG.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인 기본 맛입니다. 이거 기본 맛이야. 기본 맛.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이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다. 자, 매운맛은 뭘까? 통각이다. 그러니까 맵다는 것은 내 혓바닥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알겠지? 통증을 느끼는. 그래서 매운맛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캡사이신.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우리가 매운 음식 먹으면 뭘 먹어야 돼? 자, 물 먹으면 안 돼요. 물 먹으면 매운 게 전혀 가시잖아. 왜냐면은 캡사이신, 이 매운맛에 자극이 되는 이 캡사인 물질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야. 그러니까 물에는 안 녹아. 그러니까 물 먹어봤자 매운맛이 안 가셔져.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그래서 김풍은 이제 참기름, 기름 가지고서 이제 막 각을 한데 그걸 이제 꿀꺽 삼킨대. 자, 우리가 우유 같은 경우 지방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캡사이신을 우리 혓바닥에서 떼어내 버린단 말이야. 자, 바로 이제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야. 자, 내가 기본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다, 쓰다, 시다, 짜다, 감칠맛 이건 기본 맛이야. 근데 맛은 이거 말고 우리가 복잡한 맛이 있어. 뭐 달콤, 쌉싸르하다. 뭐 표현 되게 많잖아. 그럼 이 복잡한 맛은 미각과 후각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미각의 특징은 우리가 조금 복잡하고 다양한 맛은 미각과 후각의 작용이고 그냥 달다, 쓰다, 시다, 짜다, 감칠나다 이거는 그냥 기본 미각에서만 느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그냥 먹어봤을 때 맛과 코를 막고 맛을 봤을 때. 맞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럴 때 맛의 차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 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알겠지? 하는 거야. 자, 그럼 매운맛과
자, 떫은 맛도 있지, 떫은 맛. 떫은 맛. 우리 감 먹었을 때, 단감이 아니라 땡감 먹었을 때. 그래서 뭔가 혓바닥에서 뭐가 막 꺼끌꺼끌하고 막 그런 거. 꺼끌꺼끌. 그래서 얘는, 자, 악각이 악각. 떨다란 건 악각. 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감칠맛은 글루탐산. MSG에서 G가 바로 글루탐산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MSG 할 때, G가 바로 글루탐산의 맛. 자, 약자예요. 그래서 글루탐산, 심해서 MSG의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감칠맛이에요. 그 다음에 후각하고 미각의 조갑성. 자, 우리가 기본 맛은 다양하게 과일의 맛을 이제 기본 맛, 코를 막으면 그냥 단순히 단맛과 신맛이 느껴져. 그래서 똑같은 달달도 포도의 단맛하고 사과의 단맛은 다르잖아. 포도의 신맛과 사과의 신맛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으면 얘는 포도네, 얘는 사과네를 알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코를 막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포도즙하고 사과즙을, 왜냐면 이제 이게 식감을 알잖아. 식감을 얘가 포도다 사다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 즙을 만든 다음에 코를 막고 먹으면요, 구분을 못 해요. 그냥 오로지 단맛, 신맛 이것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얘가 누구의 맛이다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후각하고 같이 작용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실험 문제가 가끔씩 나와. 자, 별건 없지. 그래서 끝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구조죠. A가 뭐니? 자, B는 귀속뼈. 청속골, 귀속뼈. 자, C는 안골. 자, 안골. E는 D는 전정기관. E는 전정기관 신경. F는 달팽이관. 자, G는 G는 뭐야? G는 안과 밖에 압력을 조절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 G 웨이도 아니야? 유스타키오가. 그치? 자, 그러면 연결시키면 되겠죠? 아니, 유스타키오관이 그 명칭이 뭐지? 나도 까먹었다. 기인두관. 그치? 자. 8번은 이거는 뭐 별거 없고. 자, 후각은 매우 민감하죠? 자, 후각과 미각이 종합하여 음식의 맛을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느낍니다. 기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자, 매운맛이 아니지? 자, 그러면 후각세포는 쉽게 필요해서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느끼지 못하게 한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O, X, X 이렇게 되지. 됐지? 잘 고쳐.